이번 시간은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CSS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라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랑 디자인을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HTML에는 데이터만 있고 문서의 구조나 디자인은 전부 다 CSS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옛날에는 HTML에서 디자인을 다 HTML에다 넣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HTML에서는 디자인 요소를 전부 다 제거하고 디자인을 CSS로 분리합니다. HTML에 디자인이 몽땅 들어가 있으면 개발하기가 훨씬 힘들어요. 뭔가 데이터랑 디자인이 막 섞여 있으면서 되게 코드가 복잡해지고 유지보수성이 떨어지고 또 디자인을 개편할 때마다 HTML을 통째로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디자인하고 데이터를 분리하면은 데이터는 그대로 냅두고 디자인만 바꿈으로써 CSS만 바꿈으로써 이제 디자인을 바꿀 수 있고 개발자는 CSS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HTML 데이터 데이터 구조만 신경을 쓰고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예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노우 스타일 시트가 지금 4개가 있어요. 노우 스타일 시트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HTML 페이지거든요. 뭐 이거 헤딩일 거고, 그쵸? 이거 패러그래프 있을 거고, 이건 ordered list, unordered list, OL로 되어 있을 겁니다. UL. 그리고 여기 또 헤딩이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패러그래프 있고, 여기 그리고 링크 4개 있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타일 시트를 적용합니다. 스타일 시트 1을 적용하면 모양이 이렇게 되고 2를 적용하면 이렇게 되고 스타일 시트 3 적용하면 이렇게 되고 스타일 시트 4를 적용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스타일 시트만 바꿈으로써 사이트가 완전히 다른 사이트가 됩니다. 이 방금 보여드린 이 5개 사이트가 전부 다 HTML 하나입니다. 스타일 시트만 바꾼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랑 디자인을 분리하는 거. 보통 CSS는 이제 디자이너가 다 개발하게 될 텐데 우리 개발자도 CSS를 전혀 모르면은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간단한 그런 사이트를 만들 때 CSS를 모르면은 아무런 디자인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w3schools.com에 이제 보면은 여기 bootstrap, w3.css 이런 CSS 라이브러리들이 있거든요. 일종의 그 스타일 시트 프레이머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 스타일 시트 라이브러리인데 이 라이브러리들을 쓰면 디자이너가 없이도 되게 깔끔한 기본적인 사이트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쁘게. 그래서 이런 걸 쓰려면은 우리가 기본 CSS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CSS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CSS 신텍스를 보겠습니다. 맨 앞엔 셀렉터가 오고요. 셀렉터는 어떤 엘리먼트에다가 스타일을 적용할지 그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게 셀렉트고요. 그리고 여기 이 중괄호 브레이슬릿 열고 닫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property 콜론 value 이거를 세미콜론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H1이라는 셀렉터에 컬러는 블루로 하고 폰트 사이즈는 12픽셀로 하고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p 태그, 요게 이제 엘리먼트 이름이 그냥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컬러는 레드고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다. 그러면 지금 p에 hello world가 있고 these paragraphs are styled with css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스타일을 적용을 하면 컬러는 레드가 되고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가 됩니다. 셀렉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CSS 셀렉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엘리먼트 셀렉터, 그리고 ID 셀렉터, 그리고 클래스 셀렉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엘리먼트 셀렉터는 방금 전에 했던 건데,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알파벳을 쓰면 이것이 엘리먼트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P 이렇게 쓰면은 이 바디에 있는 모든 P 문서, 모든 P 엘리먼트, 모든 P 엘리먼트에 이 스타일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 ID 셀렉터는요, 여기 보면은 모든 P가 아니고 특정 P 엘리먼트에만 어떤 스타일을 적용시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다 이렇게 ID를 줍니다. 그러면 요 ID가 이제 파라1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샵을 붙이면은 그게 ID 셀렉터입니다. 그래서 샵 파라1 이렇게 하면은 이 바디에 있는 문서 중에서 ID가 파라1인 거, 이것에 이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 ID는 이 문서에서 고유하게 써야 됩니다. 같은 아이디인 엘리먼트가 여러 개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디는 유일한 것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셀렉터가 있습니다. 클래스 셀렉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클래스는 센터, 클래스는 센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클래스 셀렉터는 여기 점을 써서 셀렉팅을 합니다. 그래서 점 센터 하고 이렇게 쓰면은 이 바디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 중에서 클래스가 센터인 모든 엘리먼트에 이 스타일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D는 특정 한 엘리먼트에 적용하는 거고, 여기다 엘리먼트 셀렉트를 쓰면 모든 엘리먼트에 적용하는 거고, 클래스 셀렉트를 쓰면은 이 특정 클래스를 가진 엘리먼트들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 클래스는 서로 다른 엘리먼트나 아니면 또 여러 개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셀렉트에는 점 앞에 엘리먼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H1 엘리먼트의 센터 클래스인 거에서만 적용됩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여기가 P다 그러면은 P 엘리먼트의 센터 클래스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리먼트는 클래스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엘리먼트는 센터 클래스가 센터도 되고 라지도 되는 겁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센터 클래스에는 컬러가 레드로 하고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하고, 그리고 라지 클래스에는 폰트 사이즈를 300%를 키웠습니다. 보면 H1은 센터고 P는 센터고 제일 아래 P는 센터면서 라지죠. 그러면 처음에 요 H1하고 P는 컬러가 레드고 텍스트 얼라인이 센터가 되지만 이 마지막 요 P 엘리먼트는 클래스가 두 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스타일이 모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센터 클래스 스타일,
라지 클래스의 스타일이 여기 전부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행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셀렉터에 유니버설 셀렉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니버설 셀렉터는 이게 애스터리스크인데 와일드 카드잖아요. 모든 엘리먼트에 적용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니버설 셀렉트를 쓴 다음에 여기 이렇게 스타일을 주면은 이 바디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에 이 스타일이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H1도 텍스트 얼라인이 센터가 되고 컬러가 블루가 되고, P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모든 엘리먼트에 다 적용돼서 결국은 전부 센터 얼라인의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룹핑 셀렉트라고 있는데요. 이 보시면 H1도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고 컬러 레드고, H2도 그렇고 P도 그렇고, 지금 H1 엘리먼트, H2 엘리먼트, P 엘리먼트가 전부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세 개를 따로따로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커머로 연결해 갖고 H1, H2, P 한 다음에 여기다 스타일 주면은 H1 엘리먼트, H2 엘리먼트, P 엘리먼트에 모두 이 스타일이 적용된다 그런 뜻입니다. HTML에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External CSS, Internal CSS, Inline CSS 세 가지가 있는데 External CSS부터 보겠습니다. External CSS는 스타일 시트를 별도 파일로 분리한 겁니다. 이렇게 mystyle.css라고 파일을 별도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바디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라이트 블루고, H1 태그는 컬러는 네이비고, 마진은 왼쪽 마진은 20픽셀을 줬다. 이렇게 익스터널을 쓸 때는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페이지에 다 공통적인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익스터널 CSS를 씁니다. 그러면은 페이지마다 스타일을 다 지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스타일은 하나만 스타일 시트 파일은 하나만 만들어 놓고 뭐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써도 됩니다.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헤드에서 스타일을 그냥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스타일을 외부의 다른 파일에다가 지정해 놓은 거, 이거를 External CS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nternal CSS. Internal CSS는 이렇게 헤드 안에 스타일 태그를 써갖고 스타일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리넨이고, H1은 컬러가 마룬, 마진 레프트는 40픽셀 이런 식으로 지정해갖고 이렇게 쓰면은 이 해당 요 HTML 파일, 그쵸? 이 HTML 파일에만 이 HTML 파일의 모든 요 셀렉터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이 스타일이 적용되는 방식, 이게 인터널 CSS입니다. 실행시켜 보면요, 바디의 백그라운드 컬러가 리넨이었으니까 이 전체 이 백그라운드가 리넨이 되고, H1의 컬러, 이 글자색이죠. 이게 마룬색이고요. 그리고 마진 레프트 40픽셀. 그러면은 원래 요 이 P 엘리먼트는 마진이 없으니까 왼쪽에 붙었는데, 지금 H1 태그는 마진 레프트 40픽셀 해갖고 이만큼 40픽셀만큼 공백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 다음 인라인 CS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헤드 태그 안에다가 여기처럼 헤드 엘리먼트 안에다가 스타일 엘리먼트를 써갖고 여기서 스타일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해당 엘리먼트에 바로 스타일을 이렇게
스타일이라는 애트리뷰트를 써서 애트리뷰트 밸류로 이렇게 스타일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당 스타일은 이 엘리먼트에만 적용됩니다. 여기 보면은 H1은 컬러가 블루고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다 이렇게 되고요. P는 스타일은 컬러 레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쓰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엘리먼트들이 다 제각각 스타일들이 달라갖고 각각 스타일을 따로따로 적용시켜 주고 싶을 때나 아니면은 뭐 특정 엘리먼트만 특정 스타일을 가져서 그 스타일만 그 특정 엘리먼트만 특별히 스타일 지정해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쓰는데 단점은 지금 HTML 문서 HTML 그 엘리먼트 안에 스타일이 다 들어감으로써 좀 스타일과 HTML을 분리한다는 원래 목적에 조금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조금 HTML이 전체적으로 좀 지저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스타일이 여러 개가 동시에 스타일 시트가 이제 써지면 어떤 스타일을 적용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익스터널 스타일 시트, 인터널 스타일 시트, 그리고 인라인 스타일이 전부 다 적용했을 때 어떤 시트가 어떤 스타일이 먼저 어떤 스타일이 적용되냐 하는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쓴 스타일이 먼저 쓴 스타일을 오버라이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쓴 스타일로 적용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익스터널 스타일 시트에 H1이 컬러가 네이비예요. 네이비 짙은 그 푸른색, 남색이죠. 그리고 인터널 스타일 시트에는 H1 엘리먼트의 컬러를 오렌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mystyle.css에는 H1의 스타일이 네이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요 인터널 스타일이 적용됐죠. 익스터널보다 인터널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 아니고 인터널을 더 뒤에 써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순서를 바꾸잖아요.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은 네이비가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스타일 이렇게 썼어도 나중에 쓰는 놈이 적용돼서 오버라이드해서 적용된다. 먼저 쓰는 거는 겹쳐지면은 나중에 쓴 걸로 적용돼서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오버라이드 하는 거는 무조건 여기다 이 스타일을 적는다, 익스터널 스타일 시트를 적으면 인터널 스타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같은 셀렉터에 같은 프로퍼티가 있을 때 그 해당 셀렉터의 해당 프로퍼티만 오버라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만약에 여기 인터널 스타일이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폰트 사이즈 200% 이렇게 있다. 300%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 mystyle.css에는 폰트 사이즈가 지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폰트 사이즈는 인터널 스타일 시트에 있는 걸로 그대로 적용되고 mystyle.css에는 컬러만 적용되어 있으니까 이 컬러만 오버라이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인터널 스타일을 인라인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컬러 레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인라인 스타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쵸? 해당 특정 여기다 또 하면은
h1을 또 쓰는데 이쪽 h1은 헤딩 2 이렇게 쓰면은 이 h1에는 그쵸 두 번째 요 헤딩 2에는 여기는 이 mystyle.css가 거기 있는 것이 적용될 거고요. 이게 h1의 스타일이 컬러는 얘는 지금 인라인을 썼으니까 얘가 다른 것들을 다 오버라이드 해서 요 첫 번째 거 this is a heading 요 부분은 레드가 적용되게 됩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결국은 딱 보면은 바디가 헤드보다 더 늦게 뒷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나 이것보다 결국은 이게 적용되겠죠. 그래서 요약하면 인라인 스타일이 제일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인터널 스타일하고 익스터널 스타일은 나중에 순서에 따라서 나중에 쓴 놈이 적용된다. 근데 보통은요 이렇게는 잘 안 씁니다. 항상 익스터널을 먼저 쓰고, 그쵸? 익스터널은 이 해당 사이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걸 다 익스터널을 해놓거든요. 이렇게 적용해놓고 인라인은 인터널, 이 인터널 스타일은 해당 페이지에만 적용되는 거를 인터널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익스터널을 밑에다 쓰지 말고 익스터널을 제일 위에다 쓰고, 그리고 인터널을 그 다음에다 쓰면은 항상 적용되는 우선순위가 인라인 스타일 제일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인터널, 그 다음에 익스터널, 이 순으로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색깔을 세 가지로 주게 됩니다. 하나는 백그라운드 컬러,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텍스트 컬러, 얘는 배경색, 얘는 글자색, 그리고 볼더 컬러, 이거는 테두리색, 이렇게 세 가지로 색깔을 줍니다. 먼저 백그라운드 컬러부터 보겠습니다. 얘는 스타일이 그냥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이게 프로퍼티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저 블루 이렇게 되고요. P는 백그라운드 컬러 토마토, 이렇게 토메이도 이렇게 됩니다. 다음 텍스트 컬러를 보겠습니다. 얘는 글자색이 토마토고요. 그쵸? 얘도 글자색이 다저 블루고, 얘가 글자색이 지중해 그린, 미디엄 시 그린, 그렇습니다. 다음 보더 컬러를 보겠습니다. 이거 테두리 색깔이죠. 테두리는 이렇게 볼더라는 거를 쓴 다음에 이 앞이 선 굵기, 이게 선의 모양, 얘가 색깔,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의 모양은 대부분 솔리드로 하고, 뭐 데시트 그러면은 이렇게 줄무늬, 그쵸? 뭐 다티드 하면은 점점점, 줄 점점점, 그리고 솔리드는 그냥 실선, 그쵸? 줄, 점, 실선, 그렇습니다. 그게 데시트, 다티드, 솔리드 이렇게 되고, 이거는 선 굵기, 그쵸? 선 굵기. 이거는 사실 스타일을 3개를 한꺼번에 쓴 거예요. 이 프로퍼티, 보더란 프로퍼티에 3개를 한꺼번에 썼는데, 이 앞에 거는 보더 위드, 이건 보더 스타일, 이건 보더 컬러, 이런 식으로 3가지 스타일을 한꺼번에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스타일 시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박스 모델입니다. 이 박스 모델을 보면, 보세요.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초록색 테두리의 박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볼더예요. 그쵸? 볼더 두께가 지금 되게 두껍게 지정되어 있고, 볼더가 있고, 이 볼더의 바깥쪽,
요 보더를 갖고 있는 요 엘리먼트랑 다른 엘리먼트와 사이의 공백, 이게 마진이에요. 그리고 볼더 안에 어떤 컨텐트가 들어갈 텐데 이 볼더랑 컨텐트 사이의 공백, 그게 패딩입니다. 그러니까 패딩은 안쪽 공백, 마진은 바깥쪽 공백. 그리고 이 패딩 안쪽에 있는 요 알맹이, 이걸 컨텐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박스 모델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뭐 보더가 얼마고 패딩이 얼마고 컨텐트가 뭐고 마진이 뭘 주고 하고 그런 박스를 그릴 때 항상 이 박스 모델을 염두에 두고 CSS를 만들어야 됩니다. 박스 모델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예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보시면요, 바디에 디비전 2개가 있고 패러그래프 2개가 있어요. 요것도 디비전 하나는 클래스 A, 그 다음 거 클래스 B, 또 이것도 클래스 A요. 클래스 A, 클래스 B, 이렇게 해서 4개가 있는데, 보시면 디비전 div하고 패러그래프는 전부 다 width는 300, height는 50px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 4개가 다 넓이랑 높이가 같은 거예요. 넓이랑 높이가 같은 박스가 4개가 있고, 클래스 A인 거, 그러니까 첫 번째랑 세 번째 거는 보더가 1픽셀이고, 그쵸? 그리고 클래스 B,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클래스 B는 보더가 10픽셀입니다.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지금 4개가 다 크기가 같은데 얘는 보더가 0이고 1이고 얘는 보더가 10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보면 크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박스마들은 width랑 height를 줄 때 아까 여기서 스타일에서 width를 주면은 width랑 height를 주면은 그게 이 컨텐트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전체 차지하는 크기는 패딩하고 보더까지 다 더해야지 전체 크기가 나옵니다. 아까 소스를 다시 보시면 div랑 p는 지금 width가 30px고 height가 50px잖아요. 300, 550 이렇게 되고요. 350 이렇게 되고, 클래스 A는 보더가 1이고 클래스 B는 보더가 10입니다. 그리고 패딩은 아직 준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컨텐트 내부 영역만 지금 300이에요. 그리고 이 보더가 1픽셀이 양쪽에 1픽셀이 있죠. 그래서 여기 1픽셀, 여기 1픽셀 해서 전체 다 하면은 이 박스가 차지하는 공간이 지금 말지는 제외하고 요 볼더부터 시작해서 302가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픽셀이 지금 볼더가 10이잖아요. 10. 그러면 그 내부가 width가 300이고, 그러니까 얘는 320, 얘는 302,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하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하이트가 52, 얘는 70, 그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따지면,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따지면 7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db 피해갖고 width랑 height를 주면은 이것이 db나 p가 차지하는 전체 영역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 내부 컨텐트 영역의 그 크기만을 나타낸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분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지금 저는 지금 크롬을 쓰고 있는데 파이어폭스나 크롬이나 그런 거에 보면은 다 여기 모어 툴스 해갖고 디벨로퍼 툴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크롬에서는 디벨로퍼 툴스가 컨트롤 시프트 I니까 항상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I를
자주 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게 열립니다. 여기서 엘리먼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위에 이렇게 소스가 나와요. 먼저 바디부터 보겠습니다. 바디에다가 커서를 딱 올려놓으면 지금 여기 얘가 지금 박스 모델을 보여주잖아요. 마진은 좀 진한 약간 주황색에 가까운 색깔, 볼더는 노란 색깔, 패딩은 초록색, 컨텐트는 파란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컨텐트 파란색, 패딩 초록색, 볼더 주황색, 볼더 노란색, 그리고 마진 주황색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볼더는 모든 우리 엘리먼트에는 각자 자신만의 디폴트 값이 있습니다. 그 볼더는 여기 보시면 예, 잠깐만요. 예, 여기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바디는 기본으로 여기 보면 마진이 8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쵸? 기본으로 떠 있습니다. 이걸 딱 붙이고 싶으시면은 여기다 결국은 이렇게 갖고 바디 갖고 마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붙죠. 이렇게. 그런데 이걸 안 쓰면은 기본으로 마진이 8픽셀만큼 마진이 지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엘리먼트를 다 브라우저가 분석해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div 보시면은 예,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전부 다 지금 마진으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B도 그렇고, 이 B 보시면은 그쵸, 이 부분은 이제 그 볼더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패러그랩을 보면요, P를 보겠습니다. P를 보면 여기에 마진이 들어가 있어요. 마진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으로 여기 보면 20픽셀이 P 태그는 상하에 기본 20픽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진을 주질 않아도 P 엘리먼트는 상하에 20픽셀씩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것도 마진 그 다음에 P 하고 마진 0px 이렇게 하면은 이 패러그래프가 따닥 붙죠. 그렇죠? 그래서 P는 기본으로 위아래 20씩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보세요. 여기 이제 이것도 P고 이것도 P잖아요. 그런데 P가 지금 마진이 상하에 20씩 있어요. 근데 또 아래 패러그래프도 보면은 또 마진이 상하에 20씩 있어요. 이 마진은 좌우는 안 그런데 상하는 마진이 서로 먹어요. 그러니까 요 디스 패러그래프 A랑 패러그래프 B에 얘의 마진이 하단 마진이 있고 패러그래프 B에 상단 마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패러그래프 A의 하단 마진하고 패러그래프 B의 상단 마진 중에서 더 큰 쪽의 마진으로 먹어요. 두 마진이 합쳐지지 않는단 말이죠. 두 엘리먼트를 가로로 배열할 때 좌우 마진은 서로 마진이 더해져 갖고 벌어지는데, 상하 마진은 큰 쪽 마진으로 다 흡수해 버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스 모델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해야 될 게, 박스 사이징 볼더 박스라는 이런 프로퍼티가 있어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width랑 height를 컨텐트의 영역으로 잡지 않고 보더의 제일 바깥쪽 영역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4개가 차지하는 영역이 다 똑같이 됩니다. 가로 300, 세로 50픽셀씩 모든 박스가 같은 영역을 보더를 포함해서 다 같은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트가 지금 여기가 1픽셀이니까 보더가 1픽셀이니까 내부가 298이 되겠죠. 얘는 보더가 지금 10픽셀이니까 내부는 280. 그쵸? 그런 식으로 됩니다. 마진을 보겠습니다. 마진은 엘리먼트의 바깥 공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바깥 공백을 상하 좌우를 따로따로 줄 수 있어요. 마진 탑, 마진 라이트, 마진 바텀, 마진 레프트. 상우 하 좌 이 순서도 중요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 요 박스, 그쵸? 요 박스에 지금 마진이 위쪽으로 100픽셀, 아래쪽으로 100, 오른쪽으로 150, 왼쪽으로 80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볼더 탑, 바텀, 라이트, 레프트 이거를 한 번에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상부터 12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우하자, 상이 100픽셀이고 그쵸? 그리고 우가 150픽셀, 하가 바텀이 100픽셀, 그리고 좌가 80픽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면은 이거를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줘도 됩니다. 그럼 결과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상우하좌 그렇게 됩니다.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퍼티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거, 이걸 짧게 쓰는 거, 이걸 shorthand property라고 불러요. 상우하좌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게 또 조금 복잡한 게 또 이렇게 3개를 줄 때가 있어요. 3개면은 상, 좌우, 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 25, 50, 75는 상 25, 좌우 50, 하 75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처음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뭐 하다 보면은 별로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4개 있으면은 상우하좌, 3개 있으면 상, 좌우, 하, 2개 있으면요 얘가 상하, 얘가 좌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 25픽셀, 좌우 50픽셀 마진을 준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있으면 상하, 좌우 모두 같은 마진으로 25픽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진 컬랩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얘가 지금 하 픽셀이 50이고 하 마진이 얘가 상 마진이 20이잖아요. 그럼 H1하고 H2, H1하고 H2 요 사이의 마진이 50이라는 거예요. 이 위에 거의 하 마진하고 밑에 거의 상 마진하고 더 큰 마진으로 그냥 가고 작은 마진을 먹어버린다는 거죠. 2개 합쳐서 70픽셀이 아니고 50픽셀의 마진이 생긴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를 60으로 하면 그럼 마진이 60픽셀이 되는 겁니다. 얘가 60보다 작으면 10이건 20이건 30이건 상관없이 거리가 60이 되는 겁니다. 얘는 치워버리고 해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겠죠. 여기 10이라도 20이건 30이건 다 똑같죠. 그런데 얘가 80이 된다. 그럼 이제 마진이 80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얘가 50이 되건 40이 되건 상관없죠. 아무튼 상마진의 큰 거랑 상마진하고 하마진하고 상위 엘리먼트의 하마진하고 밑에 있는 엘리먼트의 상마진하고 큰 마진이 작은 마진을 먹어버린다. 그래서
마진 컬랩스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아까 그 마진 컬랩스는 좌우 마진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좌우 마진은 마진이 다 합쳐져서 크게 되고 상하 마진일 경우만 컬랩스가 생깁니다. 그 다음 CSS 패딩. 패딩은 이런 박스 모델에서 이 볼더랑 이 안에 내용물하고 사이의 간격, 이게 패딩입니다. 그 패딩도 역시 패딩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돼 있어서 마진하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은 이게 볼더잖아요. 볼더에 상 패딩이 50, 상 패딩 50, 우 패딩 30, 아래 패딩 50, 좌 패딩 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죠. 상 50px, 우 30px, 바텀 50px, 좌 80px 이런 식으로요. 그럼 shorthand property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shorthand property를 대부분 다 씁니다. 이런 shorthand property는 패딩도 마진하고 똑같이 적용돼요. 상 패딩, 좌우 패딩, 하 패딩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개 쓰면 상하 패딩, 좌우 패딩, 한 개 쓰면 상하, 좌우 패딩 이렇게 적용됩니다. 하이트랑 위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뭐 하이트는 높이고 위스는 뭐 가로 폭이겠죠. 그런데 위스에는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하이트엔 퍼센티지 적용이 안 됩니다. 폭에만 적용됩니다. 보시면은 이 박스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70 그러면은 이렇게 70%만 차지하는 거예요. 이건 창을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창 크기에 따라서 비율대로 그렇게 70%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300px 이런 식으로 고정폭으로 뭐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00px, 200px 이렇게 되는 거죠.